나는 전 세계를 다니는 게 제 꿈이었는데 작년만도 15번 갔다 왔고 최고 교육은 여행이라는 세계가 학교잖아요. 네. 저도 애들 어릴 때 공부 안 하고 지질이 말아들고 종이 꼴찌할 때 가자 학교 가기 싫으면 때 까불고 그냥 가자 이러고 세계 여행을 다녔었어요. 그게 우리 아이들이 가장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 저희가 저희 스토리를 이 시대에 4,300명가 내 아이 줄로가 어쨌단 말이고 그래서 그것들이 지금 왜 다시 재부각되면서 각광받으면서 그런 일이 나고 게임 중독이니까 속이 막 터졌겠죠. 여기 엄마들 너는 다 아시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뭐 하여튼 뭐 말할 수 없는 정도로 속이 썩는 정도를 넘었죠. 근데 엄마가 된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으면 애를 안 낳았으면 좋았겠나 싶을 정도로 그런 우여곡절을 겪어서 어떻게 하면 얘를 좀 바꿔볼까 하다 보니까 각종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뭐 이런 세븐데미 리더십부터 시작을 해주고 세상에 좋다는 유아서, 교육서 이런 걸 다 공부하고 성장하다 보니까 이 타이틀을 가지게 됐고 또 그 아이가 고1까지 전교 꼴찌였는데 어느 날 정신 차리고 고3에 전교 1등을 합니다. 마다가 따라없죠? 그래서 그리고 또 연대에 게임을 만들어 보려고 전기전자학과 사는 장학생을 가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 삼성에 간 스토리를 제가 책으로 엮어서 아까 왔던 출판사 대표하고 냈는데 이게 공전의 히트를 치면서 서울시 교육청 게스트 강사 등극을 하지를 않나 아침마당에 3번씩 출연해가지고 특강을 하지를 않나 하여튼 날개를 달고 EBS도 몇 번 찍고 우리나라 네모라는 방송에서는 다 달아줬어요. 왜 그랬을까? 꼴찌가 뭐라고? 전교 1등이 뭐라고? 꼴찌 할 때나 전교 1등 할 때나 똑같은 제 아이예요. 저는 그 아이의 엄마고 그 아이는 어떤 엄마를 원했을까? 답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토리를 풀어나가면서 제가 했던 공부가 전문역에 대해서 지금은 전문 코치로서 CEO 전문 코치, 그 다음에 라이프 코치, 지금 여행 코치로 또 제가 아이 잘 키워보려고 주도학습 프랜차이즈를 아예 만들어 봤어요. 주도학습을 해야 아이가 15년, 20년 뒤에 살아남는다. 우리나라 국가가 책임도 못 져주고 시스템이 변하는 동안에 우리 아이들은 이미 졸업하고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습관된 걸로 100년 150년 살아가는 애들에게 내가 뭘 물려줄 수 있을까? 그 우여곡절, 고급부추 얘기를 지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 바꾸려고 했던 게 제가 전문가가 됐네요. 그래서 마침 또 재밌게 이렇게 방송에서 이것들을 다뤄줬어요. 이것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재밌는 얘기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다양한 분들이 나와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참고를 해줄 수 있을지 나와주세요. 그리고 산에서 올라온 김민경입니다. 울산에서 올라오셨어요? 네. 이 당신의 이름 때문에? 네. 그럼 끝나고 또 다시 내려가야 되고요? 오늘은 KTX가 없어서 그렇죠.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디서 자니고? 제 아들이 연희동에 자취를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새벽에 들었을 때 아들이 없다는 게 너무 놀라지 마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활발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해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전국의 어머니 여러분, 주목해 주세요. 전교 꼴찌 아들 전교 1등 만든 비결 알려드리겠습니다. 비결 알려드리겠습니다. 제품은 종목마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제 아들은 고1까지 게임 중독에다가 거기서 당연히 성적은 그냥 바닥을 쳤죠. 그러다가 고3에 전교 1등을 하고 연대 전기전자학교에 가는 장학생을 했어요. 어떻게 바꿨을까요? 제 아들을 끌어가시죠. 네. 툭하면 학교 가기 싫던 우리 아이가 중학교 어느 날 기어이 학교를 안 가게 때려쓰는 거예요. 학교는 게임을 안 가르쳐줘서 너무 심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 끝에 제가 아이를 데리고 일주일 제주도 여행을 갔습니다. 그래서 첫날은
첫째는 왕처럼 먹이고 재우고 둘째는 거지처럼 재웠어요. 이게 뭐예요, 엄마? 네 미래일 수도 있어. 왕처럼 살지, 거지처럼 살지. 그럼 꼭 공부해야 돼? 아니, 네가 좋아하는 거 해. 고등학교 어느 날 기어이 프로게이머가 되겠다고 자퇴 선언을 하는 거예요. 좋아, 그럼 해봐. 대신 조건이 있어. 한 달만 가족회의라고 충분히 다른 사람 말을 들어보고 결정하자. 나중에 가서 후회할 수도 있잖아. 그러고 나서 다른 아이의 말을 많이 들은 제 아이가 내린 결정이 이런 거였습니다. 게임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더니 게임에 집중했던 엄청난 지구력, 아시죠? 네. 집중력 이런 것들을 폭발적으로 공부에 전이를 시키더니 저 2점 맞던 애가 막 100점 맞고 그러는 거예요. 과연 안 변하는 아이를 위해서 제가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엄마로서 믿어줬습니다. 변하지 않은 아이를 위해서 제안을 드렸어요. 게임에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힙합도 하고 요리도 하고 여행도 하고 패션을 하면서 변화시키려고 같이 움직였어요. 두 번째는 질문 경청 피드백이라는 코칭 대화가 너무 좋았어요. 아예 수사할 필요가 없었어. 잘하면 칭찬 못하면 격려를 하니까 아이가 서서히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엄마가 변할 때 아이의 기준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가도 굉장히 소중한 추억이 됐습니다. 네. 지금 소중한 추억이 됐고, 이 아이가 이제는 또 장가를 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오히려 저를 불러주시는 데들이 좀 많더라고요. 지난번에 김해 가야대학에서도 김해 교육청 산하에 관련된 그 전문가분들이 400여 분 넘게, 또 작년에는 또 부산시청, 경찰청, 멘토링 협회, 학부의 연합단체, 저도 콜라보해가지고 1층 거기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어쨌든 참 재밌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노려선입니다. 시인원입니다. 너무 이쁘죠? 네, 고슴도치가 밤새도록 털이 보들보들한 내 새끼 보셨어요, 선생님? 털이 보들보들해요, 우리 새끼가. 게임할 때는 90%를 6번했어요. 넣고. 근데 게임을 그만두겠다고 하면 우리 전문 코칭 용어로는 자각이라고 그러는데, 뛰어가지고 운동을 해서 몸무게 20kg 빼서 또 얘가 한번 돌렸죠? 전교 1등에서 어느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성어머니, 우리 성어 전교 1등을 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지금 만화하던 얘기를 하시대요. 그래서 저 살다 너무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아이 진짜 rak하요 하면서 성어이 진짜 rak하요. 네, 진짜가 맞더라고요. 뒤에 보니까 전교 1등 했던 애가 실수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외국인 이 책을 같이 쓰게 되고, 이 책이 또 재밌게 중국어로 출간이 되었습니다. 또 더 재밌는 세계를 향해서 또 나눔과 공유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렇게 이 귀한 자리에 모이신 게 무슨 애들 얘기? 지금 저희가 정조대학 무대사전을 부활하자고 취지로 모였는데, 정조대학의 정조에 관한 책을 제가 국립 콜주를 이번에 갔다 왔는데, 그걸 5권을 받아서 갔어요. 태블릿 PC를 받아서 배 안에서 그거 읽느라 밤을 새웠어요. 정조 대학님이 저를 어찌 이뻐하시는지, 그 혁신적인 생각, 그 혁신과 변화, 이런 것들이 막 가슴이 전율하면서 몇백년째 얘기가 저한테 막 와닿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전에는 저희가 한 사람의 리더가 나를 따르라 이러면 30년 동안 먹고 살았어요. 그 세대가 저희 세대인데 다 잘렸어요. 저는 국산의 현대적으로 다 잘려버렸어요. 노후생활을 하기 위해서 30년 너무 많이 남아있어요. 뭘 어떻게 할지 몰라요. 지금 어때요? 젊은 내 아이들하고 그다음 나이 든 이분들이 막 성격 정신이 없어요. 경륜탈게 어디로 가야 될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자칫하면 배가 뒤집어지죠. 이런 굉장한 격변화에 있습니다. 지난 200년간 변했던 게 대한민국 IT 강국을 구상하면서 20년 만에 다 변해버렸죠. 요즘 세대 아이들을 인터넷에 찾아보고 정리해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서 무슨 S세대라고 그래요. 끝없이 쌓아야 되고, 굉장히 살아남기 위해서 스펙 쌓아야 되고, 무한 경쟁 해도 안 되고 힘들다라고 하고, 디지털이 시스템이 바뀌기 전에 IT가 더 많이 바뀌어버려요. 지금은 이런 얘기들을 해요. 삼성의 IT 출신의 굉장히 유명한
1세대 코치가 있어요. 그분이 한 날 저를 보고 이런 얘기를 해요. 김민희 코치님, 제가 포스코를 다녀왔는데 진짜 여기가 서늘해집니다. 아, 왜요? 네. 그게 어떠냐면은 그 많던 직원들이 어디를 가고 젊은 애들이 책상 두개 가지고 그냥 컴퓨터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빅데이터가 어떠냐면은 내가 어떤 거를 선택하고 내 인생을 선택해야지 하기 전에 빅데이터가 나의 가는 방향과 나의 습관과 모든 것을 정리해서 선택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내 생각조차 빅데이터로 움직여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존재가 어떤 건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세대에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 아이들을 TGIF 세대라고 그래요. TGIF가 뭘까? 맞추시면 선물이 있는데? 트위터, 구글. 아하! 역시 정규대는 애들 대단하십니다. 여러분들 박수 치라고 안 해도 너무 자동으로 이렇게 팀워크가 잘 되는군요. 대박입니다. 이 아름다운 저녁을 선물 드리고요. 아싸! 내일 아침까지 선물 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TGIF 세대나 이 아이들이 어릴 때도 뱃속에서부터 단톡방을 묶어 나와요. 지네끼리 밴드 묶어갖고 야 누구한테 태어나면 네가 원하는 거 해준다 카드나 아니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줄까? 공부 진짜 하기 싫은데 마음 싫은데 니네끼리 태어날까? 말까? 안 그럼 같이 해버릴까? 예, 이런 세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름하여 이 아이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역이 돼서 태어나고 자라고 있고 있습니다. 있는데 엄마들은 또 어때요? 아이 잘 키워보려고 돼 있으면 안돼 좋은 것만 보고 좋은 생각만 하고 아기 있는 동안에는 휴직을 하고 태교 여행을 떠나야 돼. 동네가 모자라 해외를 가서 저 넓은 천년 자원에서 홀런지기를 하고 아가야 한 사람으로 잘 커서 미래 4차 혁명에 맞는 리더로 거듭나서 멋진 인생을 살거라. 엄마한테 이런 염원을 하고 갔습니다. 근데 과연 그 아이는 종교를 제외하고 어떤 엄마를 선택하고 싶을까요?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엄마를 선택해서 태어나고 싶어요? 자유만만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해주게 하나. 그건 아싸라고 합니다. 선택할 수 있다면 핀란드 같은 데 좋은 국민원에 조건 좋은데 행복지수가 높은 곳에 이런 곳에 멋진 엄마 아빠를 선택이 태어나고 싶지만 선택이 자유권이 없네요. 있잖아. 그죠? 예, 그래서 거친 시대에 이런 시대에 이제 상당히 데이터를 투입해서 속도의 혁명의 시대 태어나자마자 막 굉장히 각박하고 걔는 최첨단을 달립니다. 융합해야 되고 신어진 애들 콜라보해야 되고 뭔 소리지? 창의력을 타고났는지 만들어지는 건지 교육받아서 되는 건지 모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대학교의 시스템이 아무리 좋아도 교육 시스템이 애들을 위해서 굉장히 고군분투하면서 도와주려고 해도 시스템이 움직이는 것보다 아이들은 더 빠른 속도로 커버립니다. 커버리죠. 네.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뭐 4차 산업은 다 아실 테고요. 4차 혁명의 보고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저도 얼마 전에 제가 하도 깜빡깜빡해가지고 집에다가 LG하고 쇼인데 사물인터넷을 달았어요. 제가 그냥 뭘 냄비에다 올려놓고 나가버려요. 조금 있으면 바로 꺼져버려요. 그리고 엄마야 깜짝이야 하면 폰으로 다당다당 하면 불 꺼져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어이구 가슴 쓰러내리면서 이런 세대에 지금 살면서 참 편리함을 몸으로 체험하고 있는 세대예요. 저도 아이들만 IT 세대가 아니라 저는 아날로그 세대에서 아날로그 세대 그러니까 베이비붐 첫 세대에서 그 다음에 IT 첫 세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양쪽에서 부모한테 다 드리고 모시고 아이들 다 케어하고 빈털털이에요. 거의가 다. 말이 좋아서 그 시대 주역이지 그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만들어준 단어의 뿐이에요. 개념적으로. 계속 아이들과 4, 50년을 더 살아가야 돼요. 죽을 수도 없어요. 아 이거 심장이 힘들어 이러면 심장하는 딱 인공지능이 상지 프린트해갖고 딱 맞춤처럼 참하게 맞춰서 꼭 끼어본다. 아이고 김민경 코치 저기 어디 가서 여행 좀 하랬더니 왜 이렇게 어디 올라가기가 힘들어 말리장생이라고 네?
선생님 알겠습니다. 두두두두 두두두두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동안이 하나 탁 바꿔갖고 탁 끼워줍니다. 죽지도 못해요. 심정도 바꿔요. 눈도 바꿔요. 다 바꿔요. 생각 이상으로 어마어마한 세상에 같이 노출됐는데 우리 생각들은 학습되어져서 몇십 년 동안 길들이던 습관에 젖어 있죠. 아날로그식으로 거의 젖어 있는데 세대는 막 어마어마하게 IT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빨리빨리 나오고 있죠. 다양한 모습들을 잠깐 보면 이제는 일본의 로봇가 인공지능이 동경대학을 목표로 지금 수소를 진화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일본의 수능을 패스를 한 거예요. 얘가 어디까지 진행되는지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는 또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페베라는 이름을 가진 로봇가 건니치와 이라샤이마세 그 다음에 헬로우 하와이유 오케나이 포유 이것도 제가 밤새 외워봅니다. 3개국을 했죠. 요즘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 아들도 3개국을 했는 거예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하나. 어디든 가면 접히면은 성과를 내야 되고 자기가 좋아하는 재능은 덤벌이 2라고 맞물리죠. 그렇게 갖춘 애들 뭐라 그래요? 노마드족이라 그러죠. 클린턴이 아니구나.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가끔 노마드족 가끔 들어보면 문재인 대통령 입에서도 노마드족 세계적인 리더들이 노마드족 아무나 나가서 국경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점피면 우리 애들이 살아남아야 돼요. 성과내야 돼요. 나는 한국에서 자라서 고정관념이 있어. 아 부끄러움이 많아. 나는 어쩌라고. 안 먹히는 거예요. 안 먹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계가 컴퓨터를 가지고 수술을 학습을 하죠. 그 다음에 로봇가 원격으로 수술을 해버리죠.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모기 잡는 로봇가 만들어졌어요. 나 사고 싶어요. 모기만 잡을 때마다 땅 돌아요. 너무 재밌어요. 예, 너무 재밌잖아요. 모든 것이 해놓고 모든 것이 빅데이터가 전부 나와서 내가 오른쪽으로 걸어가서 마트에 갈 때 홈플에 갈 때 오른쪽으로 돌아서 내가 여기 있는 아이 과자를 치면서 옆에 돌아서서 국수를 치는 걸 동선을 알아요. 데이터를 해서 가장 눈높이에서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집어넣기를 해요. 내가 기필코 오늘은 5만 원을 쓰고 올 거야. 하는데 또 시켜갖고 마트에서 열 때 보면 12만, 15만 원 예상이에요. 왜 그럴까? 그렇게 빅데이터가 내 생각까지 지배해서 내 의지보다 그거를 15만 원을 지갑을 열면서 내 삶이 더 풍요롭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그럴까요? 정말 진중하게 생각해봐야 되겠죠. 모든 것이 전부 다 우리 성우가 지금 삼성에서 하는 일이 이거예요. 음식냄새, 옷의 질감같이 느끼는 이런 거 가지고 전부 다 웨어러블 부에 있어요. 입고 쓰는 것들이 전부 다 안경에다 착색해서 엄마 일하다 좀 힘들어 그러면 혈압이 얼마고 뭐가 얼마나 병원은 삼성으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띠용띠용띠용 119가 바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세대죠. 이론보다도 실제로 몸으로 느끼고 있는 세대인데 교육이 굉장히 바뀌지 않고 있죠. 그래서 뭘 어쩌란 말이냐. 파괴적이고 변화와 혁신을 원한다. 혁신하는데 혁신이 어떤 게 혁신일까 과연. 기존의 패러다임을 어떻게 깨주고 거듭나야 우리 아이들이 한번 태어난 인생을 엄마 너무 고마워 나 태어나게 했어. 엄마한테 태어난 게 최고야. 한국의 시스템 이런 데 밀어붙이지 않고 세계화에 맞춰서 노마드 쪽으로 잘 만들어줘서 나 3개 국어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어디는 커뮤니케이션인데 내가 좋아하는 일거리 하나 있으니까 로봇가 못하는 거 있으니까 난 어느 나라에 던데 먹고 살아. 걱정 안 하도 돼. 학교 가기 싫을 때 그냥 대륙 세계여행 가줘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아이 둘이가 그런 얘기를 해요. 불을 싸지르고 사람들한테 야단을 많이 맞고 자전거를 훔쳤니 안 훔쳤니 말도 많고 학교를 가니 안 가니 할 때도 그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엄마는 항상 우리 편이었대요. 저는 몰라요. 워킹맘이라서 진짜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때는 막 12시 들어갈 때는 허가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듣고 엄마한테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해라는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거 인생 참 살만하다. 남편하고 맨날 소주 한잔 하면서 방송에 이런 거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야 우리가 무슨 짓을 하는 거지? 아이들한테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참 살맛이 나네? 그리고 어딘가에서도 필요하다라고 불러줘서 그 다음에 나무가 공유를 하다 보니까 이것 또한 내가 살아가는 느낌이 있구나.
IT 테크놀로지 리뷰 선정 50대 기업에 보니까 이제는 IT 세계에 맞춰서 압도적인 차원의 기술로 세상의 틀을 바꿔라 기업들이 전부 다 아이들 사고를 완전히 뜯어 바꿔버려라. 그래서 지금 굴지의 어떤 플랫폼 비즈니스들이나 전부 다 이런 어떤 이미지들은 여러분이 많이 듣던 건데 아마존, 쿠팡, 굉장히 쿠팡이 지금 엄청난 걸로 구성하고 총알이 매서 아까 오다가도 봤어요. 아침에 시키면 바로 와버려요. 뉴욕에는 2시간 내에 택배 시스템을 지금 개발해서 실시되고 있어요. 런던으로까지 확장한데 어디서? 아마존에서. 그리고 아마존에서는 이런 걸 시작했죠. 이 사람들 빅데이터를 쫙 해서 컴퓨터에 와서 직장맘들이 전부 다 일을 마치고 나서 인터넷에서 서핑을 하다가 쇼핑을 합니다. 홈쇼핑에도. 그럼 데이터를 딱 해서 옷을 한 10개쯤 딱 선정생한테 보내주는 거야. 고르세요. 그 다음에 마음에 드는 거 2-3가지 고르시고 지불하고 마음에 안 드는 거는 그냥 택배로 보내주세요. 보내주이소. 아마존이 아마 경상도인가 봐. 보내주이소. 어쩌라는 얘기예요. 내 시간과 동선을 줄여서 내 지갑을 줄여서 주는데 지갑을 털고 있어요. 이제 이러면 패션 업계가 이제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상상 이상으로 우리 각각의 빅데이터가 인공지능이 나의 삶 속에 들어와서 내가 사는 건데 인공지능이 나를 움직여서 살아가는 건지 헷갈리게 되니까. 쿠팡의 시간으로 보시다시피 제가 잠깐 이렇게 데이터를 뽑아봤는데 어마어마하게 내 소프트뱅크에서 1조 원을 투자 유치할 만큼 혁신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고 요는 우리 아이들이 지금 현재 교육현장에서 보고 배우는 것들이 앞으로 15년, 20년 뒤에 직장에 나갔을 때 일자리 창출을 해서 살아남을 때,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이 가정을 이루고 40대가 됐을 때는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 그것 때문에 저희가 오늘 여기 모여서 저의 스토리를 같이 나누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인재들을 원한다는 거죠. 상상력을 커라. 상상력을 커라. 제로에서 새롭게 만들어내라. 정보를 가공해서 남의 정보를 가지고 가공하고 새롭게 만들어달라. 그래서 사람들을 이롭고 여유롭게 해서 같이 발전하자. 그리고 과거의 데이터베이스에 연연하지 말고 뜯어보도 못한 거, 지금 현재 저희가 보고 듣고 하는 것들은 옛날에는 없었던 것들이었어요. 누군가가 상상력에서 시작해서 아인슈타인처럼 그거를 새롭게 만들어서, 지금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이 무너져 있는 건 아시죠? 동영상에 들어가면, 유튜브에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물리학적인 근거들이 바뀌고 있고, 제가 상상 이상을 초월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가공할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죠. 저희들은 누군가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데이터를 가진 것만 학습되고 믿고 보고하고 있는데 그 너머 이상의 것을 4차 산업혁명에서는 그런 인재를 원한다는 거죠. 그럼 내 아이가 그렇게 만들어지려면 나는 내가 부모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이와 같이 살아가면서 뭘 어떻게 해야 가장 재밌게 할까? 유명한 직업군들은 로봇가 못하는 것들, 바이오 산업, 유전. 지금 일본에는 이름 있었군요, 제가. 아니에요. 걔 로봇은 지가 이름을 붙이면 돼요. 케어라는 로봇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물 갖다 줘, 그 다음에 창문 열어줘, 음악 틀어줘, 미안하지만 컴퓨터 켜줘 하면 100만 원이면 대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소통 안 하고 복잡하니까 나는 걔하고 놀겠다는 거예요. 100만 원이면 돼. 점점 많은 사람들이 수요가 늘어지면 다운이 되겠죠. 근데 짧게는 어째요? 우리 갤 S8 인터넷에서 뭐 찾아줘. 4차 산업혁명에서 키워드가 뭔지 찾아줘. 비 오는 날 좋은 노래 좀 찾아줘. 몇 개. 그거 반말해도 다 찾아준대요. 존댓말 안 해도 되더라고요. 그 소리 누가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타블릿에 연결돼서 여기다가 띄워놓고 음악 틀어줘 이러면은 오늘 분위기에 맞는 음악 틀어줘. 나 오늘 재진 날이야. 기분 꿀꿀해. 그 누구 좀 있게 마음 좀 일어나는 음악 틀어주면 쫙 재밌죠? 정말 재밌나요? 재밌어요.
네, 그렇습니다. 미래자동차, 전기자동차 보셨죠? 진짜 경상도 말로 뭐만 하다 그러는데 요만하게 짠짠짠짠 이러고 하더라고. 아유 귀엽대. 근데 너무 작아,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대의 부모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 현재 7세 이하의 어린이 중 65%가 지금 존재하는 직업을 갖게 될 것이다. 데이터로 남아있고 미래에 관한 책들을 조금만 보시면은 너무나 많은 것들이 갖고 있는데 실감이 잘 나지를 않아요. 네, 저희들하고 추구하는 사람들은 나하고 동시대의 사람들하고 얘기해야 쌤하고 가면 조만간 불러야 재밌는 저는 재미가 없어요. 아직 좋거든. 우리 손대쌤하고 가면 내가 좋아하는 꽃반지 끼고 이런 거 부르면 쌤 보기 맨날 싶은데 노래 잘하는데 뻥 나는 거야. 서태지의 난 알아 이러지 되잖아. 또안 되지. 그만큼 젊어요. 소리를 많이 했구나. 좋습니다. 근데 엘비 토플러가 지금 돌아가셨는데 고인이 되셨는데 두 분을 한국에 왔죠. 깜짝 놀랐죠 이분이. 한국의 교육열이 이래서 경제 성장의 기반을 이루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어때요? 그들의 커리큘럼을 딱 보는 순간 기절을 한 거죠. 아니 10년 뒤에 없어질 지식들을 왜 이렇게 쌓고 있지? 애들을 엄청나게 교육시켜야 된다는 엄마들의 열의가 사교육비를 만들었죠. 그 사교육비를 아이들 적성 개발하는 쪽에 제가 이번에 필라스 중에 예라는 교육을 굉장히 들여다봤어요. 걔네들은 한 인생을 살면서 20, 30년 동안에 직장을 한 개만 가지고 있다면 참 돈만 벌고 재미없는 인생을 살았다. 고민하다. 그래서 줄어보니까 그 우리 차를 몰던 2층 버스 기사님도 수염이 이렇게 길어서 멋있던데 직업 5번째래요. 정말 좋아하는 직업인가 싶어. 어릴 때부터 아시죠? 핀란드 교육이. 어릴 때 초등학교, 중, 고등학교를 전문가들과 엄마와 선생님들이 같이 모여서 애 적성을 찾아서 아이들이 중고등학교를 가죠. 그리고 대학교 갈 사람은 가고 일반 나갈 사람은 나가요. 그러면 어때요? 임금 차이가 안 나요. 사회보장제도 거의 같아요. 일하다가 적성 안 맞아서 5년 있다가 나와버리면 임금의 거의 80%가 계속 나와요. 사회보장돼서 훈련받을 수 있게 또 딴 거 배울 수 있게 해줘요. 해보도 마음대로 해버려도 돼요. 그래도 임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정말 큰 일을 하시는 거고 큰 매출을 올리시는 그 일을 통해서 나눔과 공유하고 누군가를 돕는다는 자기 존재감 때문에 하는 케이스지 돈을 엄청 벌어서 내가 착복하고 뭐 이런 형태로 하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죠. 가치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교육이 우리한테 맞을까요? 사회복지부터 모든 전반에 걸친 게 안 맞아 떨어집니다. 흉내내기죠. 물론 북유럽 교육이 다정도만은 아니에요. 역기능도 없잖아.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도 불구하고 행복지수가 굉장히 높다. 세계에서 가장 잘 산 1, 2, 3, 4, 5위가 왜 북유럽의 덴마크, 스웨덴부터 다 있을까를 한 번쯤은 생각해 풀리고 있고 엘리트 토플러가 하는 얘기가 정말 한 번쯤은 생각을 꼭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 시대에. 그래서 그러면 부모는 이렇게 아이는 뭘 준비해야 될까? 당연히 커뮤니케이션 능력이죠. 자 여기서도 제가 여쭤볼게요. 나는 내가 지금 아이를 가진 한편으로서 또는 아이를 키우셨 분들도 있겠죠. 다 키운. 근데 내가 이 아이가 세계화가 돼서 4차 혁명이 만난 미래를 거듭나기 위해서 이 나라 저 나라 갈 때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1년에 한두 번은 훈련을 시켜줬다. 전국에서 손들어 올라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뭘 위해서 그렇게 많은 시간과 돈과 노력을 들여서 애들이 집학원을 고수하면서 이뤄놓은 막 4차 혁명의 혁신이요 첨단이요를 외치면서 아이들은 계속 그렇게 울타리에 갇혀있는지를 볼 때 각자 부모님들이 해야 될 역할은 굉장히 땡땡땡입니다. 여지를 시대적 통찰력, 인문학적 소용, 전공 가공력 당연히 뛰어나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릴 때부터 내가 15년, 20년 뒤에를 목표를 해서 포커싱해서 진로 적성 장래 직업을 맞춰서 학과 대학을 가야 그나마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겠죠. 부모가
제가 말하는 40대 아이들은 이런 모습이더라고요. 행복하고 결혼 잘하도 안정된 직장에 인지도에 넉넉한 수입에 전문성에 오는 좋은 다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이런 아이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 4.0 산업혁명 시대에 이랬는데 제가 아이를 키울 때 그 당시가 20년 전이었겠죠. 아직 꼬막딱지 때, 아기 때. 저도 어떻게 전공가 될지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 이거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 유치원 생각나시죠? 즐겁게 같이 한번 할까요? 네. 네. 떠요? 실수제를 좋은 경험으로 바꿔주자. 네. 언제나 자랑스럽게 해주자. 재능과 적성을 찾아 밀어주자. 선생님, 이승우 선생님, 유캔디 화이팅! 맞아. 무쇠니가 아닙니다. 이렇게 흔들어야 됩니다. 자, 유캔디 들어보니 기분이 어떠세요? 어릴 때 혹시 부모님이나 주변으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듣고 자라셨나요? 답이 여기 있습니다. 듣고 자라지 못해서 내 아이도 해주지 못하고 남한테는 못하는데 돈 들지 않아요. 그 유명한 우리 아이 엄마의 정보력? 정보력은 조금 있었죠. 세상이 바꿔가는 20년 뒤에 복한 시간을 했죠. 지금의 수능에 연연했다면 지금의 내 아이들한테서 저는 엄마가 어릴 때 공부 못해도 그렇게 뭐라고 야단치는 학교에서 공부 못하고 칭찬받아도 항상 우리도 풀리지 않았어. 못한다 생각 안 해봤어. 자존감을 세워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출판사 대표가 왔을 때 우리 임주리 코치가 교육 방향이 저와 비슷해요. 그래서 같이 엮어갖고 콜라보해갖고 새로 이 시대에 맞는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교육관을 한번 같이 한번 써볼까? 누군가에게 조금 도움이 된다면 그 일을 기꺼이 해보고 네, 제가 저기 KBS의 아침마다 취PD를 코칭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집에 자제가 게임 가몰입이 돼서 그래서 또 굉장히 친해져가지고 필요한 분들은 책을 내고 하시는 분들 자연스럽게 또 연결을 하니까 서로서로 이거 듣고 괜찮은 나눔이 되더라고요. 자, 이런 얘기를 제가 책에서 발췌해가지고 이제 소위 말하는 벼락방 벽에다 붙여놓고 매일 이 얘기를 해주기 시작했는데 쑥스러우니까 남편한테부터 먼저 하는 거죠. 그래서 나가면 내가 당신을 만난 게 인생 최대의 실수가 아니라 행운이야. 머리가 벗겨지고 배가 튀어나왔지만 너무 자랑스러운 아빠. 저 배 나오고 머리 까진 남자 절대 안 좋아합니다. 웃자라고. 그러면 오늘도 강의가 있구나. 거기 와서 많이 나누시게. 이러면서 가요. 나 사랑하지 사랑도 해봐. 이러면 꼭 말로 해야 되나. 이러고 가버려요. 대구 남자들 안 바뀝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국말을 의역통역을 잘해야 돼요. 경상도 보리궁뎅이에 꼭 말로 해야 되나는 뭐예요? 그렇죠. 그 말이 저는 들리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에 나한테는 사랑한다고 들리는 거예요. 제 귀가 이상하게 자동으로 돌아가요. 오토매틱. 네. 그래서 이 시대에 부모가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자산 중에 하나가 이거래요. 지금 선정쌤이 우리 좀 읽어주시겠어요? 위대한 사람들은 사실 내가 위대하게 만들어준 것이지요. 저기 지은쌤께서 두 번째 거 보시나요? 당신은 나를 이용해 이익을 얻을 수도 있고 망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네. 옆에 연주쌤. 나를 택해주세요. 나를 지지해주세요. 엄격하게 대해주세요. 그러면 세계적인 리더가 되기 하겠습니다. 자, 이런 아이로 만들어내면 전 세계의 훌륭한 리더가 되겠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어디서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리더십이라는 데서 나오더라고요. 뭘까요? 선물일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자, 저희는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한국의 주입식 교육의 현장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묵묵 아무도 소문치고 계시나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어때요? 뭐가 질문이 딱 나오고 마이크가 나오면은 그게 틀렸던 잘못됐던 의견이 다르던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아이를 원하잖아요. 그래야 되잖아요. 생각이 다름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우리 부모 세대는 질문을
밑으로 내려가거나 자꾸 올라가시죠. 생각하시더라고. 근데 우리 아들한테는 어떻게 똑바로 걸으래. 똑바로 걸으래. 바상풍이라니까 바상풍. 똑바로 걸으래. 얘가 막 목청을 돋아갖고 똑바로 걸으래. 얘들이 다 경상도계입니다. 네, 했습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돈 듭니까? 할배 재료 필요합니까? 부모님 학벌 필요합니까? 좋은 습관이 학원 보내서 한 달 만에 될까요? 하루 만에 될까요? 저한테 많은 사람이 옵니다. 아침마당에 제가 3번이나 출연을 했는데 한 번은 굉장히 센 얘기도 해도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갖고 고3애가 아빠가 너무 안 맞아서 아빠를 진짜 목 졸라 죽여버리고 자기도 죽으려고 연습을 많이 한 거예요. 넥타이를 잡고 들어가서. 그런 얘기를 여과 없이 하라 하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센 얘기가 되는 건 없어요. 근데 이 아이가 집을 나와서 어떻게 저를 만나게 됐습니까? 제가 코칭하던 고3애를 통해가지고 이제 얘가 친구라서 온 거예요. 그래갖고 얘기하는 눈에서 막 창이 나와요. 분노가. 제가 딱 시간 전에 50분 동안 아빠 디스를 하는데 로지는 아빠가 키우던 강아지보다 못하고 니는 대학을 제대로 와서 제대로 살아야 공대를 가라. 걔는 실용음악을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적성이 죽어도 안 맞아요. 하도 아빠가 사랑에 손을 대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덩치 아빠보다 크죠. 근데 내가 그 아빠를 바꿀 수 있을까? 못 바꾸죠. 해가 아침에 뜨는 걸 내가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꾸죠. 그 아빠는 얘를 바꿀 수 있을까요? 못 바꾸죠. 근데 그걸 바라보는 내 생각은 바꿀 수 있을까요? 있죠. 저는 제 아이가 안 바뀔 때 아까 신부님께서 그랬어요. 아까 거기 자료 보셨죠? 얘가 그렇게 속 숨기고 이럴 때 엄마로서 정말 화가 나지 않았는가. 좀 부쩍 반토막 아니에요. 묵묵 올라오는데 시고 같이 해볼까요? 한 번 하고 안 돼요, 선생님. 오늘 20점만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험 쳤다 이 사람들이 원장님 얘 오늘 시험 쳤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 쳤는데 그 수학? 네, 몇 점? 뿅뿅 허이 그러면서 20점. 와 이거 두 개나 맞았나? 대단하다. 그리고 신호를 보고 다 같이 해볼까요? 적성이 안 맞는가 보다 수학이. 시작. 적성이 안 맞는가 보다. 수학이 없죠. 그러던 수학이 게임을 만들고 목표가 생기는 순간 1년 만에 100점을 맞고 갔습니다. 그럼 뭡니까? 아이들 속에 어마어마한 에너지와 잠재력이 있는데 지금의 결과물만 보고 된다 안 된다라고 규정되어지는 사람들 어쩌라고. 하지만 저는 그 아이 엄마잖아요. 그 아이가 나하고 지고 뽑고 싸우다 제가 신동엽 씨한테 한 대답이 싸우고 뽑다가 집을 나가는 까지 좋은데 여린 마음에 잘못돼버리면 저는 죽을 때까지 저는 못 살아요. 엄마로서는. 걔를 세상에 태어나지 않게 했더라면 차라리 걔가 훨씬 낫지 않았겠어요. 누가 내 같은 엄마를 만나고 싶어요. 잔소리하고 야단치고 지르기 안 해주고. 그래서 제가 이 아이가 한 달 뒤에 죽는다면 뭘 해줄 수 있을까. 정말 집 나가고 별의별 애들 하드코어 애들 만난 엄마들한테 어떤 엄마 되고 싶으세요? 애 내놓으셨어요. 애 내놓으셨어요. 당신은 어떡하고 미래 놓는다면 어떤 엄마가 되고 싶어요? 아이랑 함께 재밌게 노는 그런 엄마. 야야 니는 벌써 미래 그거만 짱이다. 그렇겠죠. 선생님 여지가 없겠죠? 그래서 코스프레하는 박사급 엄마가 필요한 게 아니라 주변 엄마들한테 우아한 엄마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내 새끼가 절망할 때 내 엄마가 돼줘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런 마음을 해서 누구의 기준에도 들어가지 않았던 거죠. 누구의 기준에? 학교 안 되면 대안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 홈스쿨도 있고 내가 못 가르치면 누구한테 도움을 달라고 할 수도 있고 애를 잡을 일은 없고 그게 제가 여행을 많이 해봐서 더덕했던 것 같아요. 세상은 이렇게 바뀌어가는데 우리나라 제도와 시스템은 그냥 이것만 많고 실지가 안 돌아오고 그 돌아오는 동안에 우리 아이가 커버리가 없더라요. 더 중요한 거는 바로 뒤에 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제대로 살려고 하면 애들이 130년, 50년 살아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제대로 먹고 살면서 즐겁고 태어나서 행복하다고 살 수 있을까? 돈도 물론 기본으로
자기 적성을 재능을 키워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얼때좀 긍정 마인드로 만들어줘야 되겠다. 어떻게? 그래서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같이. 성호가 그 연대 밑에 연희동에 자취를 했기 때문에 어느 날 일반 봉다리에다가 지가의 밥을 쌌어요. 한쪽은 고마워 감사합니다. 한쪽은 욕을 엄청나게 썼습니다. 유튜브에 많이 떠들고 있지만 중요한 건 걔가 직접 했다는 거예요. 저도 출장 가면 걔네 집에 살면서 한쪽은 엄청나게 욕을 해주고 한쪽은 이쁘다 했어요. 근데 보실까요? 15일 한쪽 밥이 섞기 시작했네요. 그래서 이거를 연대 인터넷에 올렸어요. 몇 명의 아이들이 정말 긍정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긍정 마인드로 얘기하면 내 몸이 에너지가 막 솟아나는구나. 욕을 하고 내 몸이 저렇게 썩는구나. 근데 한 70, 80%의 아이들이 그 밑에다 댓글을 고마워 감사해 말이 약하잖아. 병신 바보 쪼다 이러면 말이 세니까 침이 튀는 거 아이가. 동의상은 제가 점점 뭘까요? 누가 그 아이들을 나무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부정적이도록 길들여진 이 사회 시스템들과 모든 분들한테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아이가 100년 더 넘게 살았는데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렇게 부정적으로 길들여진 아이들이. 20년간 길들여졌으면 거의 굳었다고 보시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안 바뀐다 하지만 저는 감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순간에 어떤 영향에 있는 사람을 만나서 책 한 줄을 보다가 그 다음에 누군가를 만나서 영화를 보다가 하다 어느 순간에 완전히 바뀔 수도 있다.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한 번도 우리 아이를 포기한 적이 없는 거죠. 네 배로 낮은 생명은 줄 수 있지만 생각까지 제가 지배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과학적으로 이런 공부를 참 많이 인도까지 쫓아다니면서 좀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몸이라는 게. 이 1번 레몬을 하나 손에 딱 저어보시겠어요? 손으로 딱 집으시고 탁 떼세요. 그리고 선생님 쏙 입으로 넣으시겠어요? 그리고 와작 씹어볼까요? 어떠세요 선생님? 예쁜 얼굴이? 저렇게 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박수 한 번만 해볼까요? 정신자 아니세요. 저거 직접 안 드셨잖아요. 거짓말도 이런 연기가 이 정도 연기면 지금 연극영화과 출신이신 것 같아요. 다들 정우성이가 울고 갈 것 같아요. 정준기가. 그런데 안 먹었는데 내 몸에서 반응을 해갖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다라고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막 벽에다 써놨기도 하고 내가 힘을 돋우고 엄마가 잘하면 칭찬? 아까 못하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격려를 했더니 얘가 서울대학교 한양대 고려대 막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예, 이렇게 써놨는데 결국 이제 연대를 갔는데 처음엔 결국 서울대 가려고 끝까지 가서 수리논술을 봤어요. 수리논술에 뭐가 나온지 아세요? 지구과학이 나왔어요. 여러분 인문계들 지구과학 안 배웁니다. 아시죠? 그 우리나라 최고라는 학부에서 평등하게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또 점점 좀 해야 되겠죠? 그러면 서울대가 니를 거부했으면 실수한 거더라. 서울대 연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뭘 하고 싶느냐? 전기전자과 가서 한번 승부를 내보자는 게 목표였고 전 과목 만점을 두고 지가 100점이라 쓰는 대로 그대로 다 맞았어요. 어느 애가 95점인데 95점 맞았어요. 지 노트에 써놨어요. 플래너에. 수능생 플래너 쓰잖아요. MBC 방송에 생방 나갈 때 그 플래너하고 이 점수하고 수능 점수하고 맞춰보고 MC들이 눈이 띄엄된 거예요. 저도 그때 제대로 봤어요. 그리고 너무 놀래가지고 생방이 막 신분이 잘라졌다니까요. 뒤에 이거 막 써주잖아요. 작가들이. 너무 놀라서 이거 보세요. 성우분이 직승대로 됐어요. 근데 이게 우연일치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아이는 다음부터는 어느 영역 95점이라는 제한을 안 둡니다. 100점은 공짜입니다. 공부는 빵점부터 100점까지 있으니까 갈 때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10점, 20점 맞다. 저는 코칭을 해줬을 뿐이죠. 그래서 결국 칭찬은 사람을 살리고 야단은 아시죠? 그럼 이 칭찬과 이런 걸 아이고 누가 몰라. 박사 써라도 나는 박사 써도 논문 써라도 몇 개나 써요. 내가 했고요. 임지도 했고요. 심리도 했고요. 에너지 공부도 했고요.
뭐 블라블라블라 막 나옵니다. 그럼 이거를 백날 얘기해도 뭐 하겠어요, 이론으로. 그래서 오늘 짝지 분들과 이렇게 두고 세 분이 같이 하시면 되겠다. 네. 이렇게 저는 쌤하고 두 분이서 평생 잊지 못할 칭찬을 딱 한마디만 해볼까요? 네, 쌤 두 분이서 좀 나눠주시고 쌤하고 이정희 대표님. 선현 선생님 너무 섹시해요. 우리 회장님 너무 칭찬해. 저도 칭찬해요. 이사님들 자, 이렇게 칭찬하라면 옆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후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제가 했던 방법은 본인이 본인을 칭찬하지 못하는 부분을 해주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 좋은 저녁에 우리 유치원 다 나왔잖아요. 저는 유치원 졸업 땅이 없어서 철쭉이 아니거든요. 서로 이렇게 한번 들어볼까요? 그놈한 신, 박수 선생님 못 드세요. 자, 이래가지고 제가 지금부터 소개하면 나 김민경은 너무 섹시해. 나는 참 잘 들었어. 나는 굉장히 나이스한 사람이야. 본인에게 칭찬 딱 한마디만 해볼게요. 두 마디 해도 괜찮습니다, 김경태 선생님. 네, 가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쏘세요. 저 김민경은 네. 자, 선생님 본인에게 어떤 칭찬을 하셨을까요? 나는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다. 멋있다. 선생님 어떤 칭찬을 하셨을까요? 너는 멋진 놈이야. 죽인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거는 코칭이라는 거였습니다. 아까 넘는 거였나요? 그래서 코칭이 보니까 굉장히 잘 들어가. 그리고 잘 듣고 질문을 잘해라 그래요. 이것만 어마무시하게 훈련을 합니다, 코치들이. 근데 제가 잘 듣는 게 뭘까? 왜 안 들릴까? 내 아이가 한 달 뒤에 죽는다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아이가 원하는 바는 다 들리겠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떤 스킬적인 것보다, 대화 스킬보다 그냥 오늘 내 아이가 얘기를 해요. 그럼 70억 인구 중에 나는 오로지 내 아이를 위해서만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10점 받았다고. 괜찮아, 너는 널 믿어. 네. 그리고 그렇구나. 남편이든 내가 내 CEO든 그 다음에 동료 직원이든 시어른이든 이분이 다시 없을 뿐이라고 생각하면 들리고 보이고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 수많은 이런 거다. 그리고 딱 보는 사람이 그렇구나, 그러시다고요, 그렇군요. 푸나에 붙이는구나, 심리적으로. 스킬적으로 이제 다 알아요, 애들도. 진심으로. 엄마들이 이놈의 새끼 나가주고 해도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건지 진짜 바보라고 나가주고라는 건지는 애들이 에너지가 알죠. 그래서 이게 경청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구나. 우리 아이가 공부하기 싫다고 그러면 뭘 하고 싶을까를 고민을 했었죠. 그리고 질문을 많이 해보래요. 어쨌든 무슨 질문이든지 여기 뭐라고 선생님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여러분, 오늘 내가 내 남편과 아이와 그 다음에 내 와이프와 그 다음에 내 일터에 가서 동료들과 상사들과 같이 나눌 때 어떤 질문을 하면 오늘 하루가 멋진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떤 질문을 해보실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질문학과를 다닌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도 부처님도 뭐 아주 성인들은 다 질문에 아주 도통하신 분들이시더라고요. 보니까 질문, 이게 옛날부터 있었던 거를 정비를 해놓은 게 코칭이라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질문도 만들어 봐야 된다면, 제가 앞에 계시니까 본인에게 어떤 질문을 하면 좀 더 건강하고 즐겁고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지금 한번 생각해 어떤 질문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왜 사는가? 왜 사는가? 왜 사세요? 답을 못 찾습니다. 혹시 당장 답이 안 나오신다면 누군가 선생님을 도와주실 분은 저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어떤 시도를 해보실 수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종교인에서. 아, 기도. 기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얻고 싶으신 건 뭡니까? 예. 기도 통해서 내가 사는 존재 의미를 깨닫는 거죠. 깨닫고. 이겨내나가지고. 네, 그러시군요. 예.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까? 잠깐 짧게 스톱워치를 내놨어요. 이렇게 코칭은 질문을 하는 사람이고, 성우가 수학 빵점 20점일 때 저는 이렇게 얘기했죠. 만점 목표를 놔두고 언제 만점까지 가겠어요? 중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보다 고1 거부터 해서 고3에 공부하는데 수학에 5시간을 투자해요. 잠은 3시간 내지 4시간밖에 못 자요. 안 지쳐요. 아시죠? 엔돌핀을 넘어서 아침마다 제가 특가게 됩니다. 다이노르핀이 나오면 전체 몸의 호르몬의 변화가 오고 안 자고 안 먹어도 안 지치는 거예요. 우리 그걸 열정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내가 몰입이 돼서 내가 공부 조금 하면 딱 보고 들으면 다 기억이 되거든요. 맞죠? 저 아이는 그냥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결과가 잘 나오니까 아이고 걔는 영재기가 있었는구나 뭐 어쨌든 나중에는 하다 안 하니까 씨가 좋다는 거. 우리 집에 홍씨입니다. 저는 김씨고. 그래서 그 질문을 하면서 네가 수학 100점을 맞는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전기전자과에 가서 게임을 만들어 봐서 그 게임을 만들어 본다. 게임을 만들어서 뭘 하고 싶어? 돈을 벌고 싶어요. 그리고는 많은 아이들에게 싸게 게임을 하면서 즐겁게 게임을 즐겁게 해서 스트레스도 풀게 해주고 돈도 벌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래? 그러면 만점까지 가는데 지금 20점이야. 다음 달에 시험치 때까지 네가 얼마 정도로 올리고 싶어? 30점 더 50점. 아이고 엄마 힘들어. 20점만 더해 40점. 오케이. 엄마는 잘할 수 있다고요. 40점 받기 위해서 그럼 네가 시도해볼 수 있는 뭐야? 학교 가서 안 졸게요. 그 다음에 중학교 거 따로 하고 그 다음 인터넷 공부 메가스타트에서 떼가지고 그 다음 지금 현재 공부하고 근데 그 당시에 선행학습이 있어서 지금 없죠. 선행학습 학원에 가서 하나 더 끊고 20만짜리 끊고 수학에만 5시간 투자하면 어떨까? 어떻게 하면 이 수학을 즐길 수 있을까? 게임 아저씨 해보죠. 올라갔다가 또 엄마는 못 하죠. 시작한 성우 씨. 당시 성적은 꼴찌였지만 공부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은 없었습니다. 내가 이걸 했을 때 뭐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어야 좀 뭐 두려움이 생기고 그런데 그때는 그냥 그런 걱정할 것도 없이 그냥 한번 그냥 해보자 약간 이런 생각? 되게 지금 당장 공부를 막 엄청 해서 좋은 대학을 들어야 해서 이런 생각이 아니라 공부 안 해봤으니까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약간 가볍게 마음먹고 오히려 시작했던 게 평균 뭐 90점 넘은 게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태어나서. 잘해야 한다는 부담 없이 시작한 공부. 성우 씨는 1년 만에 꼴찌에서 반 2등이 되었고 다음 해에는 전교 1등까지 기록합니다. 결국 명문대에 4년 장학생으로 합격한 성우 씨. 꼴찌였던 그를 기억하는 주변 사람들은 믿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진짜 처음에 뭐 거짓말하지 말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제가 처음 합격증을 보여줬는데 이제 뭐 이거 합성한 거 아니냐 뭐 이러고 진짜 안 믿는 반응이 진짜 거의 한 80, 90% 정도였었고 부모의 변화가 시작될 때 그 다음에 아이의 기적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공부를 조금 제외해놓고 보면 내 아이가 엄마 아빠라 부르는 그 소리도 너무 사랑스럽고 어저께 몰랐던 오늘 하나 아는 것도 너무나 이쁘고 생각까지 제가 지배할 수 없다는 거 일찌감치 깨달아지고 그 믿음은 죽을 때까지 믿어주는 거 믿고 또 믿고 또 믿고 또 믿고 또 믿어주는 게 저는 부모라고 생각해요. 성공적인 네. 그래서 제가 했던 내용들은 이랬는데 이 아이의 스토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에 맞춘 어떤 리더의 어떤 모습에 부각이 된다 해서 지금도 가끔씩 어디서 불러주시고 하니까 그래서 감사할 뿐이고 이렇게 나누는 동안에 뭐 저도 이렇게 그런 근사한 걸 한번 뽑아봤어요. 어제는 역사, 내일 미스터리였는데 이렇게 우연인 것 같지만 필요한 분들이 이렇게 만난 것이 뭐 세렌디피티라는 단어도 제가 들었어요. 우연한 만남들이 지금 필연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프레젠트. 오늘 제가 나눔에서 더 많이 배우고 에너지를 많이 받아갑니다. 선물 드리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